어제 이제 또 재밌었던 풍경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나타났는데 평산 책방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아,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카메라 플래시 터뜨리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의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과거에 알긴 알았지만 지금도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마지막 때 퇴임한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높았어요. 네, 40%에 가까웠거든요. 네. 뭐 이제 갤럽 기준으로 그정 30% 후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음. 이 정도로 잘했나? 라는 생각은 솔직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끝날 뭐 때? 네. 그렇게 막 못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이후에 많은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평가절에 폄훼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까일 정도로 못했나 또 뭐 이 생각이 그런 건 그러니까 사실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모로 좀 시간이 원래 재평가를 하려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사를 이제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고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어떤 장점들 그리고 품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충분히 저는 존경받아 충분한 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 여기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보고 또 혈압이 올랐는데 조선일보 나 이거 아니. 자꾸 나오는 겁니까? 김건희 응원했어야 돼. 폐간에 목숨 걸었을 때.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서전 행사에 책방 주인으로 나간 거잖아. 네.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떤 제목을 달았냐? 뇌물 재판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서울국제도서전 시상이라는 제목이요. 그 내용이 뭐냐? 굳이 재임 중 비리 혐의로 재판이 막 시작된 전직 대통령까지 도서전에 부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인규 변호사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성공적인 임기를 퇴임으로 보낸 분이 없잖아요. 거의 다 없고 뭐 구속되신 분들도 많고 뭐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라도 좀 어떤 하나의 그런 뭐 퇴임 대통령의 이런 좋은 모델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퇴임 이후에도 윤석열 시대 3년 동안 너무 혼란스러웠고 너무 힘들었고 맞아요. 국민들이. 그 네. 이후에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지금 이 검찰의 어떻게 보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건 계속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검찰이 해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검찰이 지금 이 논리를 적용해서 뇌물로 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뇌물로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주던 거를 끊어가지고 이걸 다 고리를 연결시켜가지고 뇌물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너무 참 과도하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든 데에는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정권을 내줬고 또 내준 것도 너무 뼈아프게 사실상 그렇지. 본인이 네. 내세웠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 실패하고 그 언론과 검찰을 활용한 반정치의 괴물인 윤석열한테 당적을 바꿔서 정권을 내준 것도 결과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뭐 국민들의 그런 분열과 아픔을 네. 더 치유하는 쪽으로 전직 대통령의 그런 모델을 한번 좀 책임감 있게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을 무조건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매주 서울까지 와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갔다 하는 게 네. 힘들다는 거잖아요. 울산에서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했잖아. 울산으로 네.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전주에서 하나 열리고 울산에서 열리니까 병합하니까 그냥 서울에서 하겠다고 뭐 법원의 판단도 존중하는데 이 서울 도서전을 매주 열어가지고 매주 오면은 이 비판이 그렇지. 얘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은 그럼 평생 양산에만 살아요. 그러면 올라오지 말라. 적당히 좀 해라 그러니까 뭐 아니, 비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비교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확정됐죠. 이런 분이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선거 운동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건 왜만 비판하는 맞아. 거야 도대체? 그러네. 맞잖아요. 그런 논리면.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자기들의 입맛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사실상 뭐 언론의 역할보다는 정치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매우 어렵고 사실은 이런 잣대에 있어서의 이중성 이 부분은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흐름 속에서 요즘 최근에 재미가 좀 있어지려고 하는 풍경이 하나 있는 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과열되는 조짐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청래 의원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 이어서 박창대 전 원내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사람들이 정청래를 향해서 왕수박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일단 저는 뭐 당적이란 거를 가져본 적은 없어요. 원래 뭐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오래 이제 했고, 근데 이제 저한테 많이 수박이라고 했거든요. 나랑 정청래랑 스몰 소박으로서. 아니, 저도 왕수박이라고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정청래랑 동급이구나 이제 내가 같은 왕수박끼리.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한 당 대표 자리가 이 당 대표 자리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보궐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네. 1년 하고 이제 지방선거 공천하고. 근데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민주당이 이제 약간 당 대표도 연임을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렇죠.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대승을 이뤘으니 아직 부족한 게 있으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러면은 이번에 다가올 총선까지 공천을 그렇네. 하면은 3년을 하는 거고, 그러면 1년 뒤 있으면 이제 대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 티켓까지도 유력한 거니까 과열이 될 수밖에 없어. 다 이해해. 근데 이제 수박 논쟁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게 정청래 박찬대 서로 수박 논쟁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봤어. 사실 안 들어갑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그래 봤더니 그런 정청래를 왕수박이라고 표징하는 글들을 보면은 일단 이런 겁니다. 이낙연이 어느 행사에 가서 센터에 있는 사진을 하나 박아놔. 정치인들이 많은 자리에서. 그 다음에 그 위나 밑에다가 정청래가 정치인들이 많은 사이에 센터에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이낙연의 모습이 보이는 정청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센터병을 지목하며 뭔가 이제 정청래가 본인 정치를 할 것 같다라는 의심을 돋우는 형태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수박 논쟁은 과도하게 흐를 위험은 있는데 근데 필요하다고는 저는 봐요. 필요는 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저의 마음 중에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낙연, 뭐 조응천, 뭐 금태섭,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왜 나열을 실명을 들었냐면 그분들이 이제 당을 다 나가셨기 때문에 나가셨는데 나간 다음에 행보를 보면 아니 뭐 이낙연 대표 갑자기 막 김문수 지지하고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수박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것처럼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이런 좀 기회주의적인 태세의 증상들을 좀 보여왔다라는 것을 좀 민감하게 가려내고자 했던 이제 그런 걸로 보는데 이게 과도해지면 나와 생각이 다를 때 이제 수박이라는 딱지를 또 붙이게 되니까 그 부작용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와 민주당의 과제가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게 원칙 있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원칙 있는 통합 전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내란 종식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정말 국민적 염원이니까 내란 종식도 하고 동시에 국가를 통합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화 균형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5년 내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원칙 있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원칙 있는 확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기회주의자들도 많고 또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통합 말고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그 원칙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돼 왔던 부분,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보수 확장론 했으니까 그럼 보수로 어떻게 확장을 더 할 것이며 또 2030 지금 남성들에 대해서는 지지세가 약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원칙 있는 확장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얘기했을 때 왕수박 이렇게 딱 치는 거는 확장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원칙 있는 확장이라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 때도 좀 화두에 올리면서 또 어떻게 하면 민주당도 좀 더 건강한 정당으로 더 발전되느냐 아마 그런 식의 좀 축제의 모습을 한번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전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일을 기화로 해서 건전한 정책 논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의원들도 약간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양문석 의원이 글을 지우기는 했는데 본인 이제 SNS 이런 데 올렸겠죠. 기사가 다 나갔더라고요. 헌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본다. 청래 법사가 찬대 원대보다 민주당에 더 헌신했던 게 팩트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이제 아마도 일부의 비난을 받으니까 글을 내린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굳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선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이제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특히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과해지면은 이게 당의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분열이 꼭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분열이 진짜
이 어떤 정책적 이견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감정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인규 변호사 의견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수박 논쟁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감정이 굉장히 다 상할 수 있어요. 예, 서로 굉장히, 간에 한번 겪고 나면 한번 겪고 나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뭐 한 이제 어떤 그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이번에 이게 선거를 치르면서 되게 미묘했던 게 원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이제 저기 법사위원장 그리고 전에 이제 최고위원도 했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당연직이긴 하지만은 선대위원장이 됐잖아요. 저기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근데 그러면은 급에 맞게 뭔가 이번에 정청래 의원도 거기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던데 그게 중요하긴 해. 광주 쪽에 내려가서 호남 쪽에 그렇습니다. 직책의 이름을 내가 골목 선대위에 어. 예, 유세 관련된 업무들 같은 거 맡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를 나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것도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 유권자들 워낙 많으니까 당원들이 그런 거는 맞는데 이제 급으로 보면은 약간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원발치에서 봤을 원발치에서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박찬대는 어쨌든 선대위원장인데 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한테도 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 의원이 나선 거지. 누가 더 헌신했고 누가 더 중요한 건지를 이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양문석 의원의 이런 방식은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정청래 위원장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 이거 정청래 위원장한테도 도움 안 된다고 마이너스다. 봐요. 네. 완전 마이너스예요. 왜 그러냐? 저는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만큼은 친분 같은 거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찐명이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왜냐면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하다가 망한 방식이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그냥 정부와의 호흡 이 정도를 그냥 강조하는 게 맞지 누가 더 명심이 어디에 가 있다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국민의힘하고 다를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니 헌신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헌신을 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는 헌신했는데 누구의 헌신은 덜하다. 이런 식으로 좀 깎아내리는 방식의 좀 소극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저는 좋은 경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양문석 의원도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고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이번에 당대표는 어떤 상이 필요한데 거기에 정청래 의원이 가진 어떠한 면들이 맞습니다. 부합한다. 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책들 당을 바꾸기 위한 안들이 있다. 이걸 설명해서 당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훨씬 그 민도가 높은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누구보다 누가 더 고생했고 누구의 헌신이 더 크다 적다 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전 이건 건강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정청래 의원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인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빨리 구독을 눌러주세요. 300명밖에 안 나왔다. 네, 300명 300명 이제 남았어. 49만 9,692명이 구독해 주셨는데 빨리 지금 300명. 50만까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307명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네. 오늘 경향 TV를 바꿀 수 근데 있습니다. 저는 경향 TV랑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구독도 구독인데 전 어. 좋아요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항상 저는 좋아요. 왜냐 알고리즘 타야 또 들어오시면서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그렇죠. 또 구독되니까 저는 좀 더 앞 단계에서 좋아요. 저희가 하나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면은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도 크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우수 구독자에게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글도 남겨주시고 많은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저희가 그의 서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은 또 그 당대표 논쟁이 법사위원장으로 옮겨왔더라고. 보니까 이제 정청래 그 후보가 의원이 나오면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가 어떻게 나면 중간에 박광계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걸 두고 한경에서 온갖 사람들이 정청래 그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을 남긴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또 정청래 의원이 화답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잘 될 수 있도록 조율 조정 노력하겠다. 이런 걸 했고 이게 정청래 의원만 한 게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한경의 기사를 링크한 다음에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에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문자 엄청 받으셨나 이걸 보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표 선거가 다른 데로 전이되기 또 시작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거는 알겠고 이제 그러니까 아실 테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이제 민주당에서 치르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주지 않겠다가 공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옛날에 야당일 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야당했으니까 달라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냥 다시 한번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박범계 의원이 이 내정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께 죄송하지만 자가 발전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네. 이게 굉장히 근데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발전했다가 역작용이 날 것 같아. 역작용 나죠. 좋은 발전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아니 발전하면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를 네. 떴어. 아니 이게 진짜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게 이재명에 당선된 다음에 당선되기 직전이었구나. 네. 그때 이제 차기 총리 하마평 얘기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누가 될 것 같냐? 제일 신박한 게 뭐였는지 알았어요? 뭐였어요? 이복현 금감원장 총리 유력설. 진짜요? 그게 여의도가에 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나도 들은 얘기야 그거. 네. 이정주한테 들었어 그 얘기. 이정주가 아니라 저기보다 저기 갑자기 곽우신. 이정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오마이뉴스에 곽우신이 그 얘기를 했는데 곽우신이 없는 걸 지어낸 거 아니고. 그렇지.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누군가는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누가 자가 발전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 법사위원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런 자리들을 지금 상당히 지금 자가 발전하고 있다.